다항식의 나눗셈은 우리가 다항식 나눗셈 할 때 그냥 숫자 나눗셈 하는 거랑 사실 좀 비슷하다. 근데 살짝 뭐 달라지긴 했겠죠. 당연히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어렵기는 하겠죠.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나눗셈을 해주듯이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얘랑 똑같은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얘가 원하는 거는 원래 문제가 뭐였냐면 가로로 써줬을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눠줘 를 먼저 원했을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가 나눗셈을 처음 배울 때 초등학생 때 이거 초3인가? 나눗셈 처음 배워요. 처음에는 물론 구구단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세로로 나누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가 두 자릿수, 세 자릿수로 가면서 점점 세로로 나누죠. 그래서 나도 얘를 이걸로 나누어 줄 겁니다. 세로로. 그래서 얘를 쓰는데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게 있죠. 얘가 지금 3차, 1차 상수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2차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없는 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간을 비워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나는 이거를 쓸 때 x 세제곱을 쓰고 공간을 좀 비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쓸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x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기준이 되는 건 여기 맨 앞에 있는 아이들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x를 x세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주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x가 x세제곱이 되려면 x제곱이 필요하지.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난 x제곱이 필요하니까 x제곱을 여기다 곱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나눗셈 똑같이 비교해줬었거든요. 숫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한 97 정도? 좀 큰 걸로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4로 나눌게요. 4로 나누면 자 여기 4가 9에 2번 들어간다를 먼저 하잖아요. 2번 들어가니까 4, 2, 8을 쓰지. 왜냐면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써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항식도 얘랑 얘를 곱해서 쓸 거예요. 그럼 x제곱을 분배 법칙을 하는 거니까 얘 다 곱해줘야 되지. x제곱이 x랑 곱해지면 x세제곱, x제곱이 마이너스 2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여기 빼주잖아요. 그럼 9 빼기 8 해서 1, 얘 그냥 내려서 7 이렇게 썼던 것처럼 우리도 빼줄 거예요. 빼면 이건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여기는 2x 제곱이 올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그냥 내리게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내릴게요. 이거 지우기 헷갈리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x가 2x 제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곱해야 되는지 보니까 2x를 곱해야 되죠. 왜냐면 2도 필요하고 x도 필요해서 이번엔 2x를 곱해요. 그럼 2x를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 4, 16을 해서 1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빼기를 또 해줍니다. 빼게 되면 마이너스 4x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2x가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5는 그대로 내리겠죠. 자, 한 번 더. x가 2x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2까지 해줘요. 그래서 해주면 2x 마이너스 4니까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때 명칭. 이 친구를 우리가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몫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야 라고 하면 되고, 나머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물어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눗셈 한 것 갖다가 일자로 쓸 수 있었는데 어떻게 썼었냐면, 자, 우리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방금 한 거. 우리 97을 방금 4로 나눴을 때 24하고 나머지가 1이었지. 그럼 이제 그거 한 다음에 이거는 좀 선생님마다 차이는 있어.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뭐 시키냐면, 자, 맞게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교재 차이도 조금 있고. 근데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해서 거의 검산해서 초등학교 교재 검산 땡땡하고 밑줄이 쭉 그어져 있어. 검산하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애들이
4 곱하기 24 더하기 1이 원래 숫자인 97이 맞으므로 이거는 맞게 한 나눗셈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게 생겨요. 근데 이거 교육 차이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할 건데 나 지금 뭐 했냐면 이거 나누어진 수하고 몫을 곱했죠. 똑같이 해줄 거예요. 나도 나누어진 애랑 나눈 애랑 x-2랑 그리고 그때 나온 몫이랑 곱하고 거기다가 지금 나머지를 더했잖아요? 나머지를 더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하겠죠.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원래 숫자가 나왔는데 나는 원래의 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식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곱하기와 더하기로 이루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나머지 정리를 했을 때 x에다가 2를 넣어서 나머지는 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으로 만약에 얘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느냐? 지금 이게 복잡하게 했지만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은 여기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얘가 3차로 시작을 하니까 3차, 2차, 1차 상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 가져와야 돼요. 개수를 가지고 오는 건데 3차항의 개수는 1, 2차항은 없으니까 0이에요. 1차항은 마이너스 2,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걸로 조립제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써볼게요. 조립제법을 쓰는데 지금 나누는 게 x-2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건 2야. 그치? 얘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자, 처음에 있는 1은 그냥 내려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하고 위아래로 더하고 대각선으로 곱하고 위아래로 더하고 대각선으로 곱하고 위아래로 더하게 되면 나눗셈이 끝난다 라고 배웠죠. 근데 대신에 여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누는 식이 x에 관한 1차식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의미는 뭐냐면 이 2가 의미하는 것은 얘가 다항식을 x-2로 나누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1, 2, 2가 의미하는 것은 나눗셈을 했을 때의 몫이 이 각각 상수 0차, 1차, 2차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몫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것은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립제법보다는 이렇게 나눗셈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저랑 같이 그걸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형 패스하고 여기를 먼저 채워보면 와, 칠판 이쁜데? 지워. 자, 여기 나눗셈을 해볼 거예요. 자, x-1로 저걸 나눌 거래, 다항식을. 그럼 내가 먼저 뭘 보라고 했냐면 제일 앞에 것들을 먼저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를 봐요. x가 얘가 되려면 x제곱이 필요해서 짠짠 곱해주고 뺐어요. 빼면 5x제곱 조심해야 돼. 이거 빼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5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여기엔 6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내렸죠. 그 상태에서 x가 6x제곱이 되려면 6x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6x를 분배를 해줬더니 6x제곱 마이너스 6x가 됐어요. 근데 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1을 그대로 내린 겁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준 겁니다. 가나다라마에 채워놓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 직접 나눗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좀 이따 시간을 주거나.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걸 나누자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33번만 할게요. 33번에 있는 거 나눠줘야 되는데 얘는 조립제법이 어차피 안 돼. 왜냐면 내가 아까 조립제법 쓰려면 얘가 x에 관한 1차식이어야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2차식이니까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세로로 나눗셈을 해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여기도 2
2차항이 없어. 그럼 2차항이 없는 거는 우리가 0으로 채워주거나 아니면 그냥 뻥 뚫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2x 세제곱 한 다음에 2차 자리 조금 남겨놓고 플러스 x 마이너스 3 나눠줍시다. x제곱이 얘가 되려면 2x가 필요하네. 2x. 그래서 곱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빼줍니다. 빼주면 2x 제곱 플러스 3x 이게 내려와요. 그럼 2x 제곱이 되려면 이번에 필요한 건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2를 여기다 곱했더니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됐어. 빼줍니다. 5x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끝났지? 그때 얘가 몫이라고 했었고 얘가 나머지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지금 형태를 몫이랑 나머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검산식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즉 원래 식은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플러스 2가 나왔고 그 뒤에 나머지로 5x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돼요. 나눗셈에서. 마우스가 자, 조립제법 한 번 더 써보자. 조립제법 빈칸만 채우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가 x-2로 나눈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되죠. 왜냐면 x-2를 0으로 만드는 x는 2니까.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2여서 여기에 2를 넣으면 처음 건 그대로 내리고 2, 1은 2 더하면 6 2, 6에 12 더하면 7 2, 7에 14가 왔어. 그지? 근데 여기에 와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원래의 식의 개수를 따는 거니까 여기는 3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17이 된 거야. 그때 우리가 이 격리당한 아이는 나머지의 역할을 하고 얘가 몫이죠. 그래서 이거를 2차식으로 쓰게 되면 바에 들어갈 것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나눗셈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립제법 해보시면 돼요. 짠, 수의 계산. 그래서 이거는 곱셈 공식을 쓸 수 있게 식을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거를 x로 치환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는 원래 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바꿔볼게요. 이거는 숫자가 조금 크긴 한데 1015를 A로 놓고서 기준으로 놓고서 풀면 조금 나을 거예요. 1015를 X로 치환해도 돼. 그럼 1014는 X-1이겠지?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조금 편할 거고요. 저는 68번 할게요. 자, 그럼 68번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놓을 거냐면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놓는 수의 특징은 5 또는 0으로 끝나요. 즉 5의 배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기준을 뭘로 넣을 거냐면 기준을 100으로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100에 가까운 숫자들이라서 왠지 100을 쓰면 조금 깔끔할 것 같아. 그래서 100을 쓰게 되면 101의 제곱은 101은 100 더하기 1로 바꿀 수가 있지. 그래서 100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98은 100-2 102는 100 플러스 2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완전제곱식으로 풀어보면 100제곱 더하기 2a b 플러스 b제곱으로 이 친구가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합차공식에 의해서 100제곱 마이너스 2제곱으로 풀리게 돼요. 이 친구가 곱셈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이제 계산합시다. 100제곱은 10,000 더하기 이거 200 더하기 1 더하기 이거 100의 제곱이니까 10,000이죠. 마이너스 4. 그럼 결국은 이거는 계산해봤자 어차피 몇 자릿수? 20,000대가 나올 거니까 5자릿수죠. 그래서 얘는 5자릿수이기 때문에 n은 5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가 괜히 상점으로 넣어놨는데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 잘 찾을 수 있어? 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위에 있던 것처럼 이거 1015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치환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100이 없지. 그래서 어렵게 느끼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100이 없잖아. 안 줬잖아, 100을 쓸 수 있도록. 100에 근처인 애들만 제공을 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거 뭘 풀어주려고 했더라? 표시해왔거든요. 여기 있는 패스할게요. 나눗셈은 이따가 직접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대표 문제만 하지 뭐. 대표 문제 하나 하자. 자, 그 대표 문제 요거를 얘로 나눈대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 친구를 나눠줍니다. 근데 이거 2차항이 없네? 2차항 없으니까 2차 자리 뻥 뚫어놓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비슷한 거 아까 한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거 x제곱 x 곱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가 되면서 이걸 뺐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요. 얘 내려오니까.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만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때 얘가 몫을 qx라고 한다고 했는데 얘가 qx인 거고요. 얘가 r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q2는 여기에다가 2를 넣은 거니까 2 빼기 1이어서 1이고요. 그 다음에 r-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거니까 6 플러스 2여서 8이에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 답은 1 더하기 8이어서 9가 되겠죠. 9. 유상이 이해 중이지? 자, 이거는 제가 다 풀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꼭 풀어봤으면 해서 접근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도 A랑 B를 각각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아까 전에 검산식 썼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를 X 플러스 1로 나누는데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A랑 B가 있었는데 이거를 둘 다 X 플러스 1로 나누겠대. 그랬더니 몫이 A는 몫이 X 플러스 2가 나왔고 B는 2X 플러스 1이 나왔대요. 근데 그때 나머지가 얘는 2가 나왔고 얘는 3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전개를 쭉 해주면 A가 뭔지 B가 뭔지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거 완성하고 나누기 해주면 돼요. 얘는 상중인 이유는 과정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풀이법이 기니까 풀이에 쓰는 게 많을수록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보셨으면 좋겠고 유형 12를 먼저 할게요. 간혹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거에서 막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자,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건 채워볼게요. 일단은 제가 제일 처음에 1이었다는 건 얘가 1이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3, 1은 3이 와야 돼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1이 나왔다면 B는 마이너스 2였겠죠. 그래야 더해야 1이 나오겠지. 자, 마찬가지로 3이랑 1이랑 곱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마3이라는 건 얘가 마6이었다는 뜻이었겠죠. 그 다음에 3 마3 곱해서 마이너스 9인데 그럼 마4가 되려면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얘가 원하는 건 A, B, C, D의 값이 아니야. fx를 이제 완성을 해줍니다. fx를 완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고 얘가 원하는 건 이제 fx 안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달라라는 걸 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곱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5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2, 요게 플러스 6, 이게 플러스 5여서 답은 8입니다. 8. 이렇게 나눗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혹시 내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설명했던 거 살짝 기억나?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나누는 수가 2배가 되면 몫이 절반이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40을 나누는 경우예요. 왜냐면 40을 5로 나눌 때와 40을 10으로 나눌 때를 비교해보면 되는데 40을 5로 나누면 몫이 8이 나오죠. 40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4가 나와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나누는 수가 2배가 되면요. 얘는 반대로 나누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다른 말로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죠. 나누기 2는. 그래서 얘가 만약에 3배가 됐다면 얘는 3분의 1배가 됐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얘네 둘은 반비례 관계라서. 그래서 얘가 몫이 어떻게 변했다면 이 나누는 게 변했다면 몫이랑 나머지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78번은 조금 어렵고요. 77번을 일단 설명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77번에 여기서 어떤 fx를 이거는 잘 써줘야 돼요. 일자로 ax 플러스 b로 나누었더니 그때의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었대요. 그렇다면 얘가 원하는 건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오려면 지금 뭐를 당한 거냐면 ax가 a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얘는 b였는데 나누기 a를 당했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 a가 안녕 하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가 나가는데 얘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얘도 나누기 a, 얘도 나누기 a를 당하고 a가 공통인수 마냥 뽑혀나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얘가 원하는 것은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몫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나누는 게 a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a가 나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몫이 aqx로 바뀌게 된 겁니다. 원래 몫은 qx였잖아요. 근데 이 a가 나와서 얘랑 만나니까 몫이 이렇게 바뀐 거고 나머지는 전혀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76번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푸는 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유형 81쪽에 13쪽에 67번 써야 돼요. 67번 그리고 14쪽에 11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5번 제가 A, B만 써놨잖아요. 75번 마무리 해주세요. 여러분이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76번 그리고 마지막 조립제법은 81번 말고 79번 할게요. 이렇게 5개 지금 풀어주세요. 영상 끊을게요.